윤어게인 후보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시끄러운 와중에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후보랑 이철우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어요.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아, 네네. 요거 한번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이시고 우리 보수 정치의 가장 큰 어른이시다. 그래서 특히 달성군의 사저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찾아뵙습니다. 선거 예왕답게 대부분 분석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구 선거, 경북 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고, 대구 경북 도민 시민들을 믿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심해요. 한심해요. 저런 거를 본 이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쪽에 있는 후보들이 뭘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과연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자신들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박근혜 향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탄핵 당했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판단이 끝난 분이잖아요. 근데 저러면 찾아가가지고 아직도 또 한번 저렇게 웃는 사진 찍고, 저게 과연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심하다. 이철우, 추경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구 선거만 놓고 보면 아유 큰일이다. 이제 박근혜 또 한 3, 4일 정도 나와가지고 서문시장, 칠성시장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뭐 지금 저기 추경호 와 좋은 후보입니다 이야기하고 절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맡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제 시동을 걸었죠. 바깥에 나오느냐 몇 번 나오느냐 구미 갔다가 대구 왔다 갔다 코스가 정해졌는데, 제가 대구에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는 박근혜가 진짜 2, 3일 정도 나와서 움직이잖아요. 확실하게 뭔가를 이렇게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정말요?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저게 손해다라고 하지만 그건 모르겠고, 대구에서는 박근혜만큼 좋은 게 없다. 선거 여왕답게라고 하는 말이 반은 맞고요.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예. 얘기한 반은 틀렸죠. 선거 여왕인데 지난번에 김문수는 왜 저 모양 격골이 됐느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 전직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수단을 충분히 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당장 김부겸 후보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예방을 하는 게 맞느냐, 예방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게 지금 벌써 지금 캠프에서는 갑론을박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저렇게 해서 김부겸 후보가 초를 좀 치려면 김부겸 후보도 가서 같이 가서, 대통령에게 아니 가서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간다고 타전을 했는데 오지 마라고 했을 경우에 혹시 이게 밖으로 흘러나오면 역효과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가는 게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황인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는 한번 김부겸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두 분하고 달리 저는 지역사회에 어른을 찾아뵙는 인사 차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내용 자체나 제가 이 절차 자체가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여러 형태를 통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소장님께 좀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김부겸 예. 후보는 지금 이제 저 상황에서 박근혜 뭐 변수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 상황을 체크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계속 지금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후보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 박근혜는 이제 그만 만나고 그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 만난다고 하면 보수 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아이고 그래 김부겸 후보도 만났네. 김부겸 후보 찍어줘야지. 뭐 이러겠냐고요. 오히려 더 실망해서 이탈하는 표가 더 많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말로 립 서비스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지역의 큰 어른이고 뭐 대통령이고 저 정도 딱. 그러니까 예. 뭐 지역 주민들 의사 존중하고 뭐 예우 받아야 되겠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을까. 제가 이제 대구 사정을 비교적 이제 일반인들보다 좀 더 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서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이기는 것은 박근혜가 나오는 것을 막고 막지 못하고 하는 것은 김부겸 후보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안 만든주면 끝이거든요. 박근혜는 이미 추경호, 그렇죠. 이철우 두 후보를 만나서 이미 지지할 것이고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으쌰으쌰하면서 분명히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대구에는 누차 강조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화 한 통 더 돌리고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호소하고 우리 투표장에 가자.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이 이번 선거는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난번에요. 2014년도였죠. 권영진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초박빙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쑥 벌어져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정말로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했을 때도 마지막에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결국 보수는 결집하게 돼 있고, 그리고 김부겸 후보 쪽은 결집보다는 최고치를 이미 달리고 있으면 그 최고치를 만들어준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표 한 표를 우리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 지지하고 있는 김부겸 후보를 한 표라도 더 보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딱 노선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층 그리고 결집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갈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가능한 한 김부겸 후보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김부겸 후보는 지지층들과 함께 한 표라도 더 모으자라는 절박한 호소 이런 것들로 넘어서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어게인하고 아바타라고 불릴 수 있는 추경호, 이진수, 김태규, 이용, 박종진, 정진석까지 아직 결정 안 났지만 어떻게 보세요? 참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런 사람들 컷오프 시키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동현 대표가 그걸 원했던 것 같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저 분들이 공천받은 지역에 그만한 경쟁력을 갖춘 보수 후보가 없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절대로 공천하면 안 된다. 진짜 부산 서울 선거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국민의힘의 민주당 선거 도우미는 장동혁과 정진석이 될 수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탄핵당한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저런 사람이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조사 수사 받고 있잖아요.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 정치적인 책임 져야죠. 아니 그럼 기준이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저도 그거는 재판을 잘못됐다라고 받고, 예.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뭐 공천 받았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대구 시민의 판단의 몫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단은 공천을 받지 않았으니까 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표가 국힘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장 소장님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까? 이 모양이 어느 정도 결집은 하겠죠. 이 뭐 정도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게 저는 제가 그냥 평론가로서 봤을 때는 좀 과잉 표집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35%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 탄핵됐을 때의 대통령 선거를 봐도 한 40%는 나왔잖아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결집한다고 보고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엔 나머지 60%를 갖고 싸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40% 굳은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잘하면 그 상당수가 이제 이탈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국힘적으로 그냥 과거의 회기적 이렇게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다기보다는 유보 측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국민의 후보 지지율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41%, 뭐 45%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유보층으로 가고. 그럼 저 같은 이제 유이재명인 사람이 진짜 장동혁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투표장 안 나가. 그랬다가 장동혁이 2주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오세훈만 보이고 뭐 박형준만 보이고. 그래서 맞아. 국민의힘 장동혁 없지라고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자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계속 우리가 초반에 비판했듯이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선거 다 이긴 모습 보이니까 저거는 좀 그래도 아니지 않나? 견제되지 않나?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찍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유보층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렇네요. 여기서 흐름 뺏겨버리면은요. 대구 안 됩니다. 부산도 안 됩니다. 서울시장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좀 민주연구원 동원해서 여론조사
정밀하게 냉정하게 하고 본인이 어떤 선거 캠페인과 메시지를 내야 할지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지방선거로 녹여내고 그 결과가 압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것은 선거 한 달을 앞둔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지금 삼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 그래서 벌써부터 야 이거 다 못 이기면 어떻게 하지 국정 운영 동력이 안 생기는데 막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걸 보고는 생각보다 국힘의 결집력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렇죠. 예.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단순하게 실수매까지 한 것만 가지고 국힘적으로 똘똘 뭉친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투명인가처럼 있을 슬금슬금, 것인가? 아니 한번 슬금슬금 봐야죠. 나오고 있어요. 네,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네. 하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